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음식의 열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는 얼마큼 뭐 열량을 섭취해야 되나 이런 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죠. 평균적으로 뭐 청소년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1600에서 2500kcal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밥으로 따지면 밥 3그릇 먹죠, 하루에. 3그릇 먹으면 한 1500에서 1800, 뭐 이 정도가 이제 열량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음식 반찬 같은 것도 같이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간식도 먹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그거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섭취하면 좋고 자기가 진짜 제대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하고 활동 대사량으로 보통 나누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 대사에 필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숨을 쉰다든지 뭐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두뇌 활동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막 배고프죠. 그거가 뇌 활동을 많이 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뭐 심장 박동에 필요한 에너지, 간 활동에 필요한 간의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러니까 몸무게 1kg 그리고 1시간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1kcal고요. 남자인 경우 여자는 약 0.9kcal가 되겠어요. 그래서 1시간 1kg에 그러니까 뭐 자기가 60kg이다. 그러면 60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4시간 기초 대사를 하니까 24시간을 곱하면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나오겠죠.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활동할 때 필요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활동 대사량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그런 거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인지 그걸 교과서에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나의 일일 대사량을 계산해 보기 뭐 그래서 뭐 시간과 활동 이걸 표를 보고 이제 작성을 해서 표를 보고 계산을 하면 나는 기초 대사량이 얼마고 활동 대사량이 얼마고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배운 그 에너지 음식에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걸 보고 내가 과잉으로 먹는다 뭐 아니면 알맞게 먹는다 아니면 적게 먹는다 이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재미있을 겁니다. 해보면. 그다음에 우리 과식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과식을 하나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밥하고 고기하고 뭐 여러 가지 반찬, 술 이런 거 뭐 여러분들 뭐 술은 안 먹겠지만 그런 걸 먹으면 한 끼에 10,000kcal 또는 뭐 15,000 이 정도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밥 다 먹고 고기 다 먹고 또 밥까지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0,000kcal 먹는다고 보면 돼요. 많이 먹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2,500이라고 그랬는데 1,600에서 뭐 5배 이상 막 먹게 되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이제 체중 관리나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식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라 그러죠. 그게 균형 잡힌 식사. 그러니까 이제 과잉으로 먹는 것도 물론 나쁘지만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바이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포함된 골고루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 관리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뭐 6가지 식품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유, 밥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콩 같은 거 이런 거 곡류라 그러죠. 보리나 밀 뭐 이런 거. 채소류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 테고 우유, 고기, 과일, 유지라는 건 기름, 뭐 콩기름, 뭐 그다음에 뭐 지방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얼마 전에 어떤 피시 오일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뭐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잘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식단을 한번 설계해보고 자신이 평가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거는 건강에 있어서 먹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 좋은 공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좋은 공기, 그러니까 너무 그 먼지가 많고 뭐 이런데 아니면 오염이 된 공기에서 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건강을 해친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식품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감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식품인데 감자는 어때요? 그 감자는 영양가가 되게 높죠. 그리고 그 같은 땅에서 많은 거를 수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래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 먹을 거 없고 그랬을 때 옛날에 구황식물이라 해서 감자 이런 걸 많이 먹었죠. 그럼 요리도 간단해요. 그냥 쪄서 먹기만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 감자칩 그냥 튀겨서 먹기만 소금만 뿌리면 되는 거죠. 감자가 뭐 그래서 요리가 편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도 쉬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온대 지방에도 잘 되고 열대 지방에도 잘 되고 뭐 심지어는 그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감자가 다 돼요. 기후가 안 좋아도 경작이 가능하다. 벼나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벼는 온도가 높고 이런 지방에는 잘 되고 추운 지방에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지방에는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그 감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남아메리카, 남미 쪽에서 가져와 갖고 유럽에 주식이 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많이 이제 먹는 그런 음식이 되겠고요. 뭐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되겠죠. 설탕, 여러분들 설탕 많이 먹죠. 설탕은 고칼로리 식품이에요. 그래서 감자의 4배, 밀의 10배. 설탕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요즘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음식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 달고 짜고 맵게 하면 맛있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설탕, 빵 먹어도 설탕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설탕이 이제 우리가 많이 즐겨서 먹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뭐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역사적으로는 뭐 그 지중해에 있는 사탕수수가 이제 그 어떻게 재배를 했냐면 서인도 제도 있죠. 멕시코나 뭐 이쪽에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지중해에서는 사탕수수가 잘 안 자라니까 고온 다습하지 한 데로 가지고 가서 서인도 제도에서 이제 사탕수수를 키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그쪽 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 정제 과정 보통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이제 그 설탕을 추출을 해서 정제,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표백은 하얗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화 뭐 시켜서 설탕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 참고로 이제 설탕에 화학식이 이제 화학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발효식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봅시다.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 발효하는 것과 썩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도. 그 미생물이 이제 발효도 시키고 썩게도 하는 건데 발효와 썩는 거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먹을 수 있고 몸에 좋게 하는 거는 발효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독이 생기거나 뭐 몸에 안 좋게 만드는 거를 썩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발효를 시키면 영양소가 바뀌기도 하고 더 몸에 좋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맛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많이 먹죠. 발효식품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김치 있죠, 김치. 빵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잘 알죠. 치즈 이런 것도 다 발효식품이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김치는 어떨 때 맛있냐? 김치는 그 발효되면 이제 그 수소이온 농도 pH가 바뀌어요. 그때 pH가 한 4.5 이럴 때 가장 맛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젖산이 0.6에서 0.7%가 되면 가장 맛이 있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쉬어서 이제 먹기 나빠지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이 이제 젖산균이 또 왕창 그 발효가 되면 많이 생겨서 그 이제 세균 같은 게 들어와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한다. 빵은 효모나 베이킹 소다로 이제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안 만들면 딱딱해서 먹기가 나쁘죠. 이제 빵은 그 발효를 시키면 먹기도 좋고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 발효. 요구르트는 뭘 갖고 만들죠? 그렇죠. 그 우유를 발효시켜서 이때도 젖산균이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젖산균이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요구르트나 이제 치즈를 만들 때 이제 젖산균이 작용을 하는 거고 요구르트나 치즈도 대표적인 그 발효식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 식량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쳤나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밥 같은 걸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량은 농업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 비료라는 걸 잘 알죠, 여러분들. 비료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비료를 만든 사람이 이제 요소 비료를 만든 사람이 하버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가지고 다시 요소 비료, 질소죠,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식량이 많이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인구가 현대 사회와 같이 많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그 비료의 생산. 그래서 하버의 역할이 엄청 컸다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화두가 많이 되는 GMO라는 거 잘 알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그래가지고 GMO 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해가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뭐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고는 있죠. 특히 뭐 콩 같은 거 GMO 아닌 콩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되겠고 이 GMO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또 이제 생산량이 적은 콩, 옛날 쥐눈이 콩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 생산량이 적고 생산하기 힘들고 비싸고 그러니까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기여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지금 뭐 방금 공부했다시피. 참고로 보면 어떻게 이제 요소 비료를 만드냐? 요소 비료는 공기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질소만 따로 분리를 해내고 공기는 질소가 80%고 산소가 20% 정도 되죠. 그래서 산소를 빼냅니다. 빼내는 건 이제 그거를 액화시켜서 이제 기화시킬 때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나오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를 그렇게 분리를 해서 질소를 따로 모아두고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이제 접촉 계질 뭐 이런 공정을 통해서 분해를 해서 질소와 수소를 고압으로 이제 한 군데 놓고 고압으로 하면서 촉매를 넣어놓으면 그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를 가지고
또 요소 비료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소 비료를 만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고 인구 증가가 이제 가능해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 식품, 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나,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적으로 뭐 식품이 어떻게 바뀌었고 과학이 어떻게 기여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